아파트 위층에서 의자를 끄는 정도의 소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랫집에서 측정했더니 경량 소음에 해당하는 80데시벨이 찍힙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4cm 두께의 매트를 깔고 다시 측정해보니 소음값은 40데시벨, 절반으로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매트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겠지만은 실제 주택에서 한 20데시벨까지도 저감이 되는 것으로.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이 발 뒤꿈치로 걸을 때 발생하는 묵직한 소음인 중량 충격음은 어떨까? 매트 설치 전과 변화가 크지 않고 울림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제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은 대부분이 이제 진동에 의해서 그 바닥이나 벽체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이어가지고요.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매트를 2겹, 4겹 두껍게 깔아도 수치는 비슷했습니다. 소음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매트 두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려면 시공 단계에서 제일 밑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슬래브 두께가 1cm 두꺼워지면 소음도 1데시벨 줄어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90년대 15cm였던 슬래브 두께가 갈수록 증가해 최근엔 25cm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슬래브 위에 올리는 완충제와 마감제 성능을 높이는 것도 소음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기존 주택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10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기사에 따르면 이 분쟁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윗집인 B씨 가족들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항의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요청도 해보기도 하고 메모를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B씨의 가족도 집안 곳곳에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까는 등 조심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A씨가 고무망치로 윗집 현관문을 내리치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거친 항의를 견디다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A씨는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100억 원대 해당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번 주죠. 정부가 이제 층간소음을 좀 줄여보겠다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층간소음 갈등이 폭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서인데요. 실제로 이런 갈등이 강력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 전에 모형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를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사가 다시 보완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검사를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바뀐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직접 한번 들어봤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시작된 대책이긴 한데요. 현장에선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도 좀 많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보완 공사를 한다 한들 소음을 줄일 공사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선 실제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 바닥을 다시 뜯으면 그건 그 많은 세대를 다 뜯어야 된다는데 그 바닥을 뜯지 않고 그 바닥 위에다가 다시 어떤 보강제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층고 높이는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설령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건설사가 만약에 안 지키고 배짱 부리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완 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심해요 이걸 인정하는 거라서 외부에 알려지면 집값 떨어지고 또 입주 미뤄지고 등등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덧거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강제성이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군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후속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이번에 이제 층간소음 확인 제도만 바뀐 게 아니라 측정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7.3kg 타이어로 바닥을 때리는 백머신이란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백머신 방법을 없애고 임팩트볼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좀 말랑말랑한 2.5kg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고요. 정부는 실제 소음과 비슷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이번에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사실 임팩트볼 방식은 지난 2014년에 한번 도입됐었다가 감사원이 지적을 해서 약 1년 만에 폐기됐던 방식이거든요. 감사원이 감사를 실제로 해봤더니 임팩트볼이 백머신보다 평균적으로 5.7dB 정도 소음이 적게 측정됐다는 겁니다. 백머신으로 하면 불합격인 게 임팩트볼로 하면 합격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좀 적게 들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층간소음 기준을 더 세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림 보니까 이제 큰 타이어로 이렇게 실험하는 거랑 네, 맞습니다. 약간 조기자가 조그만한 공을 들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죠. 네네,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타이어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둔탁하고 큰 소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그거보단 무게가 덜하니까 네. 실제로 충격도 덜하고요. 그래서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한 건설사는 아예 새로운 바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특수 흡음재를 넣고요. 여기에 건축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바닥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게 소리가 좀 덜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스티로폴의 성능에 고무 재질의 완충제 성능을 더해서 복합 완충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존 대비 층간소음 완충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연구소에 가서 일반 바닥 구조랑 좀 비교를 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집 짓는 데는 안 쓰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돈 문제인데요. 아파트 설계는 건설사가 아니라 보통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이 하는데 건축비 아끼는 데만 급급하니까 이런 기술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층간소음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도 다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좀 아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사나 땅 주인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쓰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뜰 때 나는 충격음은 41dB로 에어컨 소음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41dB 이하로 막는 바닥 구조를 쓰면 더 들어간 공사비만큼 분양가를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당수 건설사가 바닥을 더 두껍게 하거나 고무 같은 완충제를 넣어 소음을 잡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기술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 재료, 차음제까지 층간소음 관련 기술력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닥을 두껍게 하면 층고가 낮아지게 되니까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러한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시공하는지 공사 단계별로 3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새로 설계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 만큼 인허가나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이 줄어든 아파트는 5년 뒤에나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짓는 집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매트를 깔도록 300만 원까지 빌려주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주민 스스로 관리위원회를 만들라는 대책에 그쳤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